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의 한 보건기관에서 최근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한다면 치매, 내분비 장애,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적신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깊은 밤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벌떡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지 못합니다. 하룻밤, 그리고 또 하룻밤. 어느새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편안하게 푹 잤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2-3번 일어나야 합니다. 심지어 4-5번까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청은망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며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저는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여러분과 같은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간요라는 똑같은 고통을 안고 저의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깊은 수면이 끊어집니다. 뇌는 회복할 시간이 없고 심장과 신장은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밤이 반복되면 신체는 만성적인 피로에 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불안감과 짜증이 심해지고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절된 수면은 기억력 호르몬 분비,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까지 공격합니다. 남성의 경우 심혈관 근육, 그리고 생기를 유지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30% 이상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여 골다공증,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기억력 저하, 그리고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노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시간을 푹 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우며 반사신경이 빠릅니다. 반면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친 사람은 아침에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걸음걸이가 느리며 반응이 둔하고 쉽게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분할된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야간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이 야간요를 겪고 있으며 그들 중 절반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방법을 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내외 유수 병원에서 근무했던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오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실질적인 비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실천하기 쉬운 5가지 단순한 습관만으로 2주 후에는 편안한 수면을 되찾고 신장이 휴식을 취하며 몸이 회복되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평안한 정신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의료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은 시청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때로는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광이 한밤중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끝내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적용하면 밤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휴식,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노년을 누리는 편안한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이자 대부분의 노년층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TV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심지어 가족들의 조언까지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신다면 그 물이 바로 여러분을 밤에 3-4번씩 소변 보러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인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약 1리터에서 1.5리터의 물만 있으면 충분하며 이 수치에는 음식물에 포함된 수분량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하루 종일 부족했던 물을 보충하기 위해 물 2잔을 연달아 마십니다. 결과는요, 방광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그날 밤 내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물을 3가지 시간대로 명확히 나누어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약 500ml 즉 2잔 정도를 마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점심부터 오후 4시경까지 500ml를 추가로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1리터가 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밤에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매우 익숙하고 은밀하지만 위험한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저녁 식사에 뜨거운 국물에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두 번째 습관, 저녁에는 싱겁게 드십시오. 특히 국이나 찌개는 피하십시오. 한국인 특히 노년층은 저녁 식사 때 뜨거운 국과 함께 밥을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국그릇 하나에도 1.5개 달하는 소금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신장이 밤에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2배로 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보유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이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게 되고 이로 인해 여과되는 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과 과정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방광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십시오. 저녁에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수저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여 국물을 몸에 들이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방법은 숙면을 돕는 것은 물론 특히 고혈압을 앓았거나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 징후가 있는 분들의 신장 건강을 장기적으로 보호합니다. 이제 소금이 신장을 무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이 저녁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섭취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과 맥주입니다. 세 번째 습관,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고 맥주 한 잔은 긴장을 푸는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좋지만 수분과 천연 당분을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은 신장을 자극하여 몸이 물을 더 빨리 배출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박, 배, 오렌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 7시 이후에 먹으면 거의 확실하게 한밤중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맥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뇨제입니다. 작은 맥주 한 잔도 그 후 2-3시간 동안 몸을 이뇨작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녁 8시에 마신다면 밤 11시, 새벽 1시, 그리고 3시에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과일은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십시오. 맥주는 정말 필요하다면 낮에 마시고 저녁에는 완전히 피하십시오. 보시다시피 무해해 보이는 몇 가지 음식과 음료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잘못 복용하고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약 복용과 관련된 매우 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약을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복용하십시오. 노년층은 보통 매일 여러 종류의 약,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점은 약을 너무 늦게 복용하는 것은 물을 늦게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늦게 마시는 것은 다시 야간뇨라는 이전 문제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녁 식사 후 약 30분 이내에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 되어서야 복용하지 마십시오. 물은 적당량만 사용하고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 복용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저의 많은 환자들이 밤에 소변 보는 횟수를 한번 줄였으며 이는 최소 2시간의 깊은 수면을 더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해해 보이지만 조용히 여러분의 수면을 훔쳐가는 현대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5번째 습관이자 많은 분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과 침실 습도 미조절입니다. 휴대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주기를 방해합니다. 뇌가 아직 잠들지 않았을 때 신체는 방광이 찼다는 것과 같은 작은 신호에도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량이 많지 않아도 쉽게 잠이 깨게 됩니다. 게다가
에어컨이 있는 집이나 겨울철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 공기 습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하여 가벼운 기침, 코막힘을 유발하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깨게 만드는데 그 후에는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끄라고 조언합니다. 목이 마르다면 가볍게 입만 헹구고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침실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십시오. 이 5가지 습관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의 몸이 수면 호르몬 그리고 신장 기능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초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변화가 진정한 건강 비결입니다. 약이나 기계에 큰 비용 없이 약간의 의식, 약간의 규율,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안한 잠을 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짐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공유한 5가지 습관, 즉 식단 조절, 저녁 소금 섭취 줄이기, 6시 이후 물 섭취 제한, 일찍 잠들기, 취침 전 호흡 운동, 약 정해진 시간, 복용 등을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2-3번씩 깨어나야 한다면 그 원인은 더 이상 생활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무엇 때문에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2022년 한국비뇨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를 겪던 노년층의 60% 이상이 올바른 원인 치료 후 밤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간요가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 신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신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은밀한 범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이자 50세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은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짧은 시간 후에 소변량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현상은 밤에 여러 번 깨어나게 만들고 매번 소변량이 적지만 요의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반복되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 상태는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만성 피로와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흔한 원인은 폐경 후의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50세가 넘으면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여성 생리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방광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통제 불가능하게 수축하기 쉬워집니다. 요도 괄약근 또한 약해져 소변을 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폐경 후 여성은 특히 야간요뿐만 아니라 요실금 잦은 배뇨를 겪기 쉽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잠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상태입니다. 방광 근육이 평소보다 일찍 뇌에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상태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명확한 염증 증상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밤낮으로 화장실에 계속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물을 많이 마셨거나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는 남녀 모두에게 흔한 질환이며 가벼운 약물이나 방광 근육 훈련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대사 질환 및 내장 질환 또한 야간요의 잠재적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혈당 수치를 높여 신체가 소변을 통해 당분을 배출하게 만들며 이는 잦은 배뇨, 갈증, 피로로 이어집니다. 또는 신장 기능 부전은 소변을 여과하고 농축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밤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만듭니다. 일부 경미한 신부전의 경우 낮 동안 다리에 체액이 축적되었다가 누우면 이 체액이 신장으로 이동하여 밤에 소변 배설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보통 느리게 진행되고 증상이 적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일상 진료에서 매우 흔하게 보는 또 다른 원인은 이뇨제의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는 보통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만약 오후나 저녁에 이뇨제를 복용하면 그 후 몇 시간 동안 신장을 더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자극하여 잠자는 동안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이 때문에 야간뇨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약 복용 시간을 하루 중 더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원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에 발견되면 통제할 수 있는 질병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간뇨는 노화의 필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내부 어딘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참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신체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기억력은 감소하며 심장과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행동하여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하며 필요할 때 약이나 호르몬을 조절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평온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야간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수면뿐만 아니라 심장, 신장,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까지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야간뇨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중요한 것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항상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에는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용도 저렴한 다양한 검사 및 치료 방법이 있으며 이는 건강이 약한 노년층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또는 병원 가는 건 너무 귀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 방광 또는 체내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망설일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매우 자주 듣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답변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3주 동안 생활 습관을 변화시켰는데도 야간뇨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방광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물을 적게 마셔도 계속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또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낮에는 평소와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밤에는 누워있을 때 복부 아래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방광이 더 강하게 자극되어 계속 깨어나게 만듭니다. 50세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해 방광 주변의 근육 조직이 약해져 소변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어머님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자주 깨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피로, 고혈압, 그리고 기억력 장애로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검사는 수십 년 후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의사는 고통이나 시간 낭비 없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변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염증, 당뇨병 또는 신장 관련 장애의 징후를 가장 빨리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혈액 검사는 신장 기능 호르몬 수치를 평가하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신체의 미묘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는 방광이나 전립선 초음파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시술이지만 내부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과도하게 수축하는지, 전립선이 비대해졌거나 양성 종양이 있는지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지 잔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가 방광 압력 측정법을 시행하여 방광의 수축 정도와 소변 저장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는 안전하고 통증이 없으며 1시간도 차례 걸리지 않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치료 방향이 각 환자에게 맞춰 조정됩니다. 호르몬 감소가 원인이라면 의사는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수준으로 내분비 균형을 돕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과민하게 활동한다면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수축을 줄이는 가벼운 약물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크다면 방광 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안에 한밤중에 깨어나는 상황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 심각한 경우에 전립선 종양 또는 만성 염증에는 의학적 시술을 권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시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회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즉시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신체를 균형 있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다른 잠재적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야간뇨만 겪는다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경미한 고혈당이나 야간 고혈압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은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여 이후에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나이 드신 환자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간단한 검사가 여러분이 앞으로 수년 동안 더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회복되면 기억력, 정신건강, 그리고 심혈관 건강 또한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물을 올바른 시간에 마시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호흡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2~3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십시오. 때로는 짧은 상담 한 번이 남은 평생의 수면의 질과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기 발견, 가벼운 치료, 망설임, 무거운 치료. 우리 몸은 실제로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적시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의사가 말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실제 이야기, 실제 인물, 그리고 제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66세 이 씨는 제가 가을 어느 날 아침에 처음 만난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눈밑이 거무스름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밤새도록 푹 잔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씨는 매일 밤 최소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막 누워서 잠이 들기도 전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생각만 해도 불안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또다시 깨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넘어질까봐 다리가 후들거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기억력 감퇴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한때 활발하게 걷는 것을 좋아하고 집 뒷뜰을 가꾸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수면제에 의존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가 잠들기 조금 쉽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약효는 약해졌고 몸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4~5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꼼꼼한 진찰 후 저는 그녀가 생활 습관 문제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특징적인 생리적 변화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세가 넘은 여성의 경우 성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방광과 골반저 근육을 포함한 전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약해져 소변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는 노년 여성들이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 씨에게 경미한 수준의 심장이나 신장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반 압력 증가와 밤 동안 경미한 수분 축적 징후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몸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계와 신경계가 계속 과부하될 것이었습니다. 이 씨와 저는 강력한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닌 가장 단순한 것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녀가 야간 생활 리듬을 재조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오후 6시 이후 물 섭취, 제한 저녁 식사를 더 싱겁게,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한국 노년층이 매일 저녁 먹는 습관이 있는 국이나 찌개를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는데, 이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약 10분 동안 심호흡 운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큰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수면 호르몬을 조절하고 방광의 민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그녀에게는 소량의 내분비 균형 보조제가 보충되었습니다. 인공 호르몬이 아닌 임상적으로 검증된 식물 추출물로 신체가 자연 호르몬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자체 생산하도록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녀에게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골반저 근육 수축 운동, 물을 참는 운동이라고도 불림을 지도했는데, 이는 방광 조절 능력을 높이고 배뇨 빈도를 현저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에 그녀는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주 말 그녀가 재진료를 위해 왔을 때 저는 눈앞의 여성이 거의 동일 인물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미소는 생기 있었으며 목소리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약도 안 먹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피곤함도 없고요.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선물을 되찾은 아이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수면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그녀와 같은 수백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야간요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몸도 반응했습니다. 깊은 잠이 돌아왔고 정신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기억력이 좋아졌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과학은 야간 수면이 뇌 심혈관 및 면역 체계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면이 여러 번 단절되면 장기들은 제대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야간요를 겪는 사람들이 고혈압, 기억력 저하, 심지어 밤 동안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을 조절하는 것, 즉 물을 올바른 시간에 마시고 저녁을 더 싱겁게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침실 환경을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이 균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이 씨가 운이 좋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녀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귀 기울여 올바르게 돌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깊은 잠, 맑은 기억력, 상쾌한 정신,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의 변화를 통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시작할 충분한 동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결정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간요는 노화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념하고 식습관, 수면,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비정상적인 징후에 용감하게 맞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분명히 평온한 잠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사에 닿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웠다고 느낀다면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매일 밤 말없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는 이웃이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년간 설쳤던 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밤새도록 잠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녁에 건더기 위주로 식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도록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변화하고 있다. 나는 더 능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쉽고 친근하며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딱딱하지 않아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마다 그것은 저를 지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삶을 더 가볍고 능동적이며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간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아니라 수면제나 병원 일정에 의존하는 나날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자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 내내 저와 함께 경청하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압박감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대중교육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의료치료를 받고 있거나 특수약물을 사용 중인 분들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밤새도록 숙면을 취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